자, 그러면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 사람이 부모님이 아닐까. 아,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방금 떠올랐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목소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인지 아닌지는. 일단은 아버지가 그런 목소리 변조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알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대체 어디 있는지. 이거 문장 전체가 그거. 어? 뭐야? 없잖아. 당신 혹시 소년이 했던 말을 의심해 본 적 있어요? 네? 이를테면 집에만 갇혀 지내는 이유. 분명 그 사람의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죠? 저승사자? 에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맞아. 그, 소년이, 어디 가지 그 집에만 계속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안 말해줬어요. 근데 확실한 이유는 모르죠, 아직. 그거, 분명 거짓말이었을지도 몰라요. 뭐지? 추가. 저승사자면, 지금쯤 그 소년은 지금쯤 저승이 있겠죠. 지금쯤 눈수술 실패해가지고 지금쯤 저승에 있겠죠. 그래서 눈 떠보니까 그 남자가 내가 앞에 있어. 그러니까 하고 풍경은 다 저승인 거죠. 근데 확실히 그렇게 전개돼도 틀리진 않을게요. 잘 생각해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 부모님이 모두 퇴직하고 집에 계신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네, 아무래도 그렇지. 보통 부모님이 퇴직하면 자식이 알바를 뛰죠. 하나 만약 소년을 돌보기 위해서라면 소년. 그래서 추가. 계속 물음표에서 이렇게 되네. 이런 전개 좋습니다. 소년이 그쪽에게 수술을 권할 당시에 그 역시 그의 건강에 신경 쓰고 있었겠죠.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소년도 제법 오랫동안 병을 앓았을 거예요.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왜냐면 소녀를 보고 눈을 보고 동정했을 것 같아요. 자신과 똑같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죠.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거라면 자신의 각막을 당신에게 기증하기로. 여러분, 이것도 말이 되지만 부모님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뭘까?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당신이 아내치지 못하게 알고 수술하기 전까지 만나지 않기로 한 거 되고. 설마 그 소년이 다 말하고 다니는 걸? 그 소녀가 사실 내가 없었다는 걸 말해달라고 부모님한테 그다음에 주위 사람한테. 근데 그걸 또 일일이 말했을까? 확실한 건 아직 저도 잘 모릅니다. 결말이 나오겠죠. 오 마이 갓. 여기 흐릿한 글씨로 사망이라고 적혔어요. 아, 제발요. 전 둘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게임 제작사가 이렇답니다. 그는 분명 그의 부모와 당신 부모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해달라고 당부했을 거예요. 역시. 그래서 그쪽이 물었을 때 그들은 전부 그렇지.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나오는 사망이고. 따라서 제 마지막 대답은 스테이지 클레임. 좀 암울하네. 그 소녀는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챕터 5. 비록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가 있어 주었던 말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요, 그는 거짓말이잖아요. 어째서 그런 답을 제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전 그쪽이 이미 이 답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생각해봤어요. 그런 가능성을. 하지만 차마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소녀의 눈물이 비로소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차라리 그런 답보단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게 훨씬 나아요. 그는 분명 저와 약속했단 말이에요. 어째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저는 이 답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존재했던 것이 맞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소녀의 눈물이 그녀의 옷자락까지 모두 적시고 있다. 일단은 제가 목소리 연기한 것에 대해서 미리 사과를 할게요. 좀 제가 목소리 연기를 못해서. 일단은 그녀를 위로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녀가 울분을 모두 토해내고 있는 것이 차라리 나아 보인다. 그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꼭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절 좋은 것을 데려다 준다고 했고 책도 많이 사준다 했고, 그랬으면서 그 사람은 왜? 전 이제 혼자 낯선 곳에도 갈 수 있고 혼자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는데 다시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모든 게 장난이라고 해줘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는 역시 돌아오지 않겠죠. 저는 처음엔 그가 단지 저의 눈이 되어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앞을 볼 수 있게 된 이상 이제 그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이 말했었죠. 다시 한번 저에게 세상을 보게 해주고 싶다고. 하지만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뇨. 전 단지 그 사람의 목소리밖에 기억 못해요. 그 온화하고 따스한 목소리밖에. 영원히 그의 얼굴을 볼 수도 없다. 그 사람이 나한테 남기고 간 유일한 것은 이 눈앞에 있는 찬란한 빛. 당장 눈앞에 어둠만이 존재하던 때로 돌아가도 좋으니까 그가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게 된 일인 걸까요? 소녀는 다소 안정된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 손목을 어루만지면서 작은 소리로 흐느끼는 눈물을 흘렸다. 울고 싶으면 좀 더 큰 소리를 내서 확 울어버려도 돼요. 네. 그녀의 우는 모습을 보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인생 스토리를 갖고 있다. 사실 소녀의 이야기처럼 안타까운 사례를 몇 번 들어본 적 있다. 허나 그때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단지 위로를 해주는 것뿐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동안 소녀는 거의 마음이 안정을 되찾은 것 같다. 죄송해요. 춤에는 너무 예의 없이 행동한 것 같네요. 괜찮아요. 여태까지 계속 그 사람이 죽었을 거란 괴로운 상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차를 타게 되었어요. 이 기차의 종점에 있다는 신비한 절경을 구경하며 마음을 치유해 보려고요. 그랬었군요. 어쨌든 감사해요. 말 상대를 해주셔서 정말 즐거웠어요. 아니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자, 그럼 슬슬 시간이 됐군요. 어?
실례지만 차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에? 열차를 출발하고 나서 시간이 벌써 반 이상 지났습니다. 계속 얘기를 나누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자, 차표를 검사하겠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당신 분명 차표 검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와, 반전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차표 검사가 가능한 저 직책을 가지고 있죠. 네? 자, 어서 차표를 보여주시죠. 소녀는 긴장한 눈빛으로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설마 차표가 없는 건 아니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혹시 무임승차하신 건 아닌가요? 아니, 그게죠. 그렇다면 큰일이고 잘 아시겠지만 제 7호차 요금이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 그냥 표를 분실한 걸로 쳐서 제가 임의에 다시 끊어드린다 해도 분명 집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한다고 했었고 지금 당장 수중에 큰 돈도 없을 것 같은데 소녀가 불안한 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손님께 당장 하차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군요. 잠깐만요. 하차라는 두 단어를 들은 소녀는 급히 내 말을 끊으며 소리쳤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치만 부탁드려요. 한 번만 절 봐주실 순 없나요? 전 어떻게든 이 기차를 타고 싶었어요. 종점에 가고 싶었다고요. 받아라. 대줄 건 없지만 이유는?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고통을 견뎌낼 수 없어요.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쥐었다. 제발 절 믿어주세요. 좀 희한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나는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좋아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요금은 그쪽의 이야기를 들은 걸로 대신하도록 하죠. 챕터 3 와서는 안 될 여행길. 감사합니다. 내 대답을 들은 소녀는 정말 기뻐했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짓은 하지 않을게요. 소녀는 나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그녀를 봐주기로 한 내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소녀는 기뻐하고 있다. 아마 내 선택이 옳았겠지. 난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일 뿐 상대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지는 못하니까. 그러니 상대가 기쁜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면 아무런 상관없다. 그럼 지금까지 실례했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가볼게요. 네. 수고하세요. 소녀는 일어나서 나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갑자기 이런 전기로 가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기차 안은 여전히 덜컹거리는 소리로 가득하다. 창밖의 햇빛은 여전히 눈부시다. 소녀는 모자챙을 살짝 잡아당겨 햇빛을 가린다.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다. 이제 좀만 더 있으면 기차는 종점에 도착했을 것이다. 기차에서 내리고 나면 과연 소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을까? 글쎄, 나로서는 알 수 없다. 나는 어깨를 쫙 펴고 다음 칸으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그 칸에는 또 다른 손님이 있겠지. 아직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이들의 여행. 제 7호차. 뭐지? 배드 엔딩? 어머. 마지막 세이브의 엔딩 분기가 생명이었습니다. 선택지에서 반대가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선택지가 없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엔딩 분기점이 있다고? 세이브 파일을 다시 불러오기 하시면 선택지가 등장하여 엔딩이 갈립니다. 이게
일단 먼저 배드엔딩은 보라고 한 것 같네요. 근데 일단 제가 먼저 궁금한 게 그 소녀 그 맞아 마지막 그림에 소녀 그쪽에 그 빨간 색깔 있는데 그거 피 아니에요? 뭐냐 계속 소녀가 신경 쓰였는데 계속 팔꿈치를 봤다고 하는데 막 손을 이렇게 움츠리고 뭐야 무슨 상처인가? 설마 이거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회자의 반대말을 하는 거 아닐까? 어 이게 칼로 이렇게 그은 거죠 그쪽을. 여기가 정맥 뛰는 곳이잖아요. 잠깐만 손목이라고 했지?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 손목 쪽 맞구나. 어쨌든 아이 저도 잘 모릅니다. 어머 저기 저기 있는 남자가 그 남자인가 보네요. 자 일단 계속하죠. 네 일단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다. 봐줄지 말지. 아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 일단은 먼저 제가 봐줬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없다면 절대 이 기차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네? 아 그 열차 천국 가는 열차인가요?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그 말대로 아 맞나? 아닌데 보통 천국 가는 열차에서 돈을 요구를 하진 않잖아요. 아니 이미 죽었는데 돈이 어디 있다고. 어쨌든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엔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표가 없다면 절대 기차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선택지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표도 없이 어떻게 기차에 탔는지 모르겠지만 소녀의 여행은 여기까지다. 자 잠깐만요. 소녀는 궁지에 몰린 것을 직감하고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죄송해요. 정말로 소녀는 더 이상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변명을 하기를 멈추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잠깐 생각한 뒤 입을 열었다. 좋아.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럼 굳이 종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음이 달라질지는 몰라요. 네? 소녀는 의아하다는 듯 날 쳐다보았다. 허나 내가 다시 표 얘기를 꺼내기 전에 우호적인 표정으로 돌아오자 다소 안심한 듯한 기색을 보였다. 제가 말이죠. 보통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들려주지는 않거든요. 응? 자 그럼 시작하죠. 네. 소녀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바른 자세로 앉았다. 지금부터 생생함을 살리기 위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얘기하도록 하죠. 나는 어릴 적부터 선천적 질병을 알았어요. 나 때문에 바깥에 오래 나가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 부모님과 극히 몇몇의 사람들하고만 지냈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난 주변에 친구가 없었죠. 병은 날인 갈수록 더 심해졌고 18세가 되던 해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나를 더 잘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고 나에게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었죠. 하지만 나는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최후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나는 그 뜻밖의 한 소녀를 만났죠. 나는 그녀가 계단에서 막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깜짝 놀라 단숨에 달려가 그녀를 감쌌어요. 나는 그녀를 잘 일으켜 세워줬죠.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당황하며 나에게 사과했어요. 바로 그 순간 마치 내
자기 얼굴에 따스한 바람이 스치고 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비유는 너무 오글거리죠? 아니요. 그녀는 바로 눈을 감고 분명 아주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때 나는 그만 것을 읽고 정신이 나갔었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여자 앞에서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에. 소녀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한 후 나는 몸을 돌려 집에 가라고 했어요. 허나 그녀가 조심스레 벽을 더듬고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조금 의아해했었죠. 혹시 넘어지는 순간 어디 다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품고 다시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녀의 눈이 보이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나도 모르게 말했죠. 이 지역 탐방을 시켜줄 테니 함께 가지 않겠느냐. 이윽고 대답도 듣지 않고 맘대로 그녀의 손을 낚아채버렸죠. 소녀의 손은 차가웠다. 하지만 의외의 편안했어요. 놀라운 것은 내가 갑자기 이런 무례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부리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의외였어요. 그렇군요. 소녀는 모자챙을 잡아 끌어서 표정을 가렸다. 그날 이후 그녀와 나는 친구가 되었죠. 이상했죠. 지금껏 난 뭘 하든 항상 혼자고 남의 도움을 빌리려 하지 않고 친구도 사귀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걸요? 소녀가 입을 열었다.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녀의 첫 친구라는 것을 알았죠. 그녀와 친구가 된 이후 내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 혼자서만 산책을 나갔었고 혼자서만 책을 읽었었는데 그녀와 만난 후 나는 외출할 때마다 자랑스레 그녀의 손을 잡고 대신 그녀의 눈이 되었죠. 책을 읽기도 오로지 나만의 소월거리가 아니었어요. 난 책 속의 글자 하나하나 읽어주고 상상에 빠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이상했죠. 분명 내가 그녀가 돕고 있었는데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솟아나면서 오히려 내가 그녀의 도움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매일 같이 함께 했었어요.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중요한 존재? 중요한 친구? 진정한 친구? 자신의 너? 아니면 또 다른 존재? 아니,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녀가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친구였다는 것이었죠. 귀찮다고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더 이상 외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꼈고 정말로 기억났어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그녀를 도왔던 것일까? 그녀가 심한 것이 불쌍해서?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연민의 태도로 대하는 걸 싫어했지. 만일 내가 그랬다면 그녀는 나를 뿌리쳤을 거고 더 이상 도울 일도 없었을 것이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떤 애틋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게 아니었을까. 나는 고민에 가득 차서 머리를 마구 쥐어뜯었어요. 그런 감정이 뭔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녀와 마주보고 앉았을 때마다 내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내 감정은 분명 우정을 초월한 것이었죠. 허나 그때 나는 아직 그 감정을 우정이라는 틀 속에 가둬놓고 있었어요. 왜냐면 다른 녀석은 누군가를 사랑할 처지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내 몸 상태는 내가 잘 아니까.
여자 언제 죽어버릴지 모르기에 마음대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없었어요. 상대에게 짐을 지우기 싫었으니까. 그런 것도 몰랐다. 잠깐 소녀의 눈을 쳐다본 뒤 다시 몸을 이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난 정말 행복했어요. 남들에게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었죠. 게다가 그 시간 동안 몸 상태도 제법 좋아졌고 외출을 할 때마다 점점 힘이 덜 들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몸 상태에 신경 썼어야 했을 텐데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뭐라든 스스로 결정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녀는 나와 함께 외출할 때마다 늘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니까 멈출 수 없었어요. 어차피 내 몸의 상태에 관한 상황을 일절 그녀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으니 염려를 살 일도 없었고 난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기쁨은 나누고 싶었고 고통은 그저 내가 다 끌어안고 싶었죠. 한편 몸 상태도 제법 후전되었고 마음에도 안정 찾았기 때문에 병마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젠 의사도 필요 없어지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거죠.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걱정이 되었어요. 만약 그녀가 혼자가 나왔다면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돼버리고 말겠지. 산책도 나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다시 외로운 사람으로 변하겠지. 허나 그녀가 만약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마음을 굳혀먹고 혼자가 아닌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친구도 용기 내어 사귀게 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나는 그녀에게 각막을 기증하기로 했어요. 그날 난 그녀에게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아보라고 권했죠. 당연히 내 각막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녀가 제 수술을 받기를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후회했어요. 난 내가 생각 없이 말한 탓에 그녀가 상처받지 않았기를. 그래서 나는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고 그녀는 완전 상심에 빠졌어요. 그녀는 속으로 분명 날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쓸데없이 참견해서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나는 소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말을 이어나갔다. 다신 그 일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 그 일을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았죠. 며칠 지나고 나서 나는 그녀와 함께 기차를 탔어요. 나는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아있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기차 여행의 추억을 남기고 싶었죠.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좀 먼 곳으로 떠나보고 싶었죠. 기차 안에서 나는 조심스레 다시는 하지 않기로 했던 그 얘기를 이끌어냈어요. 상가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 짓을.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요? 아무튼 그 뜻밖의 그녀가 다시 수술을 받겠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하고 놀랐어요.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고 그녀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했죠. 그녀는 물었어요. 수술이 성공하고 나면 드디어 내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냐고. 내 가슴속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그런 질문을 할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 걸 물어보면 분명 그녀도 당신을 좋아했을 거예요. 정말요?
그리고 나는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집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린 후였죠. 하지만 그런 건 이미 상관없었어요. 그녀가 수술을 다시 받고 됐으니 나는 어디에도 비길 데가 없이 기뻤죠. 그녀의 부모님께 내가 잘 얘기해뒀어요. 또한 요구, 조건도 제시했죠. 어떤 요건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잠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볼게요. 만약 그녀가 갑자기 내 곁을 떠난다고 분명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계속 그녀를 그리워했을 거고 슬픔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했죠. 겨우 1년 만난 친구였을 뿐이지만 망상일지도 모르겠지만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떠나면 그녀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망상 아니에요. 그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난 생각했죠.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 차라리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나의 부모님, 그녀의 부모님, 의사, 이웃들 모두 나의 계획에 끌어들였어요. 그녀는 어차피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머릿속에서 금방 지워버릴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금에 이르렀고 별 수 없이 입원하게 되었죠. 하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을 뿐.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그저 그에게 잘 진행되기만을 바랬어요. 계획대로 되기만 한다면 그녀는 새로운 눈을 얻어 나 따윈 잊은 채 예전과 다른 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기대했죠. 물론 걱정도 했어요. 나의 마지막 선물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더 이상 그녀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기를. 난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글쎄, 최후까지라. 사실 난 생각했어요. 그녀가 중간에 모든 것을 알아채려면 어떡하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녀가 당신을 잊을 리가 없어요. 분명 기억했을 거라고요. 아니, 그런 건 중요치 않아. 난 단지 내가 그녀의 인생에서 잠시 스쳐갔던 사람이었길 바래요. 왜냐면 나 말고 그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앞으로도 충분히 그녀를 좋아해줄 만한 사람을 만날 테니. 그렇죠? 자, 이것으로 제 얘기는 끝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 어디서 들은 건가요? 글쎄요. 아마 누군가한테서 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지어낸 얘기일지도? 더 할 말이라도 있어요? 바보. 네? 바보. 당신 아니면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정말 바보 천지예요. 소는 잠시 침묵한 후 이윽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거짓말 따위 대체 왜? 대체 어째서 그렇게까지 그 소녀에게 모든 걸 다 바친 거죠? 어째서 그렇게까지 뭔가 마음을 다 바쳐 오직 소녀만 생각해줬냐고요. 조금이라도 이기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소녀는 소년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떠나가는 모습,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잔인한 게 어딨어요. 소녀는 그저 그의 목소리밖에 기억하지 못하는데 게다가 그렇게 되면 결국 그를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어쩌면 전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이야기 속의 그 소녀도 그 소녀를 진짜 좋아했고 저도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단 말이에요. 말을 마친 소녀는 혼자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소녀의 이런 반응은 당연히 짐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소녀의 몸은 미처 가누지 못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샘솟듯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렇게 얼마나 한참 지났을까. 소녀는 조금씩 감정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눈물은 멈췄지만 눈가에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 자, 이제 하차하실 시간입니다. 스스로 내리실래요? 아니면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저기요, 저는 지금 무슨 기분인지 잘 알아요. 그치만 당신이 계속 이 기차를 타고 종점에 도착하는 것은 과연 소년이 바라던 것일까요? 당신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나요? 아니요. 당신은 소년을 좋아했죠? 네. 전 정말 그래 보고 싶었어요. 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허나 소년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앞으로 당신을 사랑해줄 많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그가 바라던 대로 그래 단지 스쳐 지나갔던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만약 지금 이대로의 당신의 모습을 소년이 보게 된다면 분명 당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당신을 좋아했던, 아니 사랑했던 한 사람 때문에 현재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참이었죠? 그쵸? 네. 이렇게 꿈을 대다 종점에 도착해버리겠네요. 빨리 움직입시다. 아니면 늦어요. 네, 알았어요.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차가 멈추고 문을 열었다. 여기서 내려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영문한테 연락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요. 네. 소녀가 한시름 놓은 듯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았다. 소녀가 차에서 막 내리기 전 나에게 말했다. 절대로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기억하는 건 목소리뿐이지만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제 눈앞에 보이는 이 빛만 있다면 평생 잊지 않게 될 거예요. 그 바보는 멋대로 저의 마음속에서 도망쳐 나가지 못할 거예요. 영원히. 눈물이 다시 한번 그녀의 눈가에 흐른다. 그래요. 잘 알겠어요. 아무튼 돌아가서 손목치료 잘하세요. 상처가 깊은 걸 보니 무지 아플 것 같아 보이니까요. 감사해요. 소녀는 마지막으로 몇 시간 동안 만남 이래로 가장 찬란해 보이는 미소를 보이고는 플랫폼을 향해 내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기차를 출발시켰다. 소녀가 떠난 기차 안은 텅텅 비어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와요. 나는 역한과 이어지는 문 쪽을 향해 소리쳤다. 이윽고 소년이 문을 열고 나왔다. 감사합니다. 뭘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아직 이 기차에 태우고 싶지 않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소녀를 봤을 때 제법 놀랐다고요?
그래도 한 몇십 년은 지난 후에 이 기차에 탈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괜찮게 해드렸네요. 정말 이대로 괜찮나요? 그 아이는 정말 당신을 좋아했다고요. 그렇게 얼굴을 보고 싶어 했는데 오죽했으면 이 열차에 무인 승차까지 있을까. 당신에 대한 생각이 정말 자극했던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단지 저는 그녀가 앞을 볼 수 있게 된 걸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누굴 좋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 따위 없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할 건 없어요. 언제 누가 당신을 사랑해줄지 모르는 거고. 그다음 절 사랑해주실래요? 농담이에요. 너무 엄숙하게 말하시길래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나저나 이거 함부로 이 기차에 탄 손님을 돌려보내거나 하면 안 되는 건데 직구는 너무 남용했다고요. 내게 이런 짓을 하게 만들었으니 그 대가로 여기서 1년 자원봉사를 해야겠는데요. 물론입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써먹어 주십시오, 차장님. 과연 소녀가 말한 대로 화를 못 내게 만드는 성격이에요. 그나저나 나한테 차장이라니 인간들한테나 붙이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말아주시길.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당신들 인간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단지 인간들에게 편리하게 다가가기 위해 똑같이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을 뿐. 알겠습니다. 그 친구도 왠지 거슬리는군요. 그나저나 곧 종점에 도착할 텐데 안내방송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아차, 이런. 늦으면 야단나는데. 나는 급히 몸을 돌려 뛰어나갔다. 뛰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소년이 뒤에서 소리쳤다. 됐거든요. 방송을 하러 달려가며 했다. 인간들처럼 나아도 감정을 갖게 된다면 그리 나쁘지도 않을 것 같다고. 이 열차는 제 7호차다. 아니, 그렇다기보단 내가 바로 제 7호차 그 자신이라고 말해야겠지. 영혼들을 태우고 종점에 있는 저 세상으로 향하는 존재. 나의 여정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고 평탄하기도 하다. 하지만 언제나 종점은 하나다. 인간의 영혼들이 나를 타고 가며 자신의 일생을 뒤집고 볼 때 그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지난 삶, 대만족, 후회, 아니 보람? 허나 모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지. 인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법 흥미로우니까. 소녀여,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래.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열차는 곧 종점에 도착합니다.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열차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 안전하게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제 7호차. 땡스폰. 제 7호차라고 하는 분이요. 중간에 이거 말했을 때, 그때부터 소름이어서, 제가 말을 좀 더듬었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 도봉왕님 초콜릿 10개 감사드립니다. 네, 초콜릿 10개, 20개 감사드립니다. 지금 진짜 명작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여기 채팅창에 계신 분이요. 그 천국으로 가는 그 열차 같다고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건 탔다고 생각했는데 맞았네요. 아, 오히려 제가 틀렸어요. 어쨌든 일단 다시 되짚어 본다면 이 소녀는 일단 실명이었어요. 꽤 오랫동안 실명이었어요. 그녀는 일단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걸 무서워했고, 그 다음에 친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네, 그랬죠. 그녀가 계단을 내려왔는데 그때 우연찮게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남자애가 이렇게 남자애 위로 넘어진 거죠. 그 남자애하고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인연이 됐죠. 그 남자애도 마찬가지로 그 여자애처럼 그렇게 그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과 그렇게 잘 얘기하거나 그렇게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 남자도 그 기차에 아니 그 무슨 계단에 갔는데 그 소녀가 넘어지는 걸 보고 달려가서 이렇게 잡아줬죠. 그때부터 그 남자가 뭔가 그냥 그 스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당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죠. 어쨌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그녀가 그 실명했다는 걸 실명한 걸 알게 돼서 그가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는 그녀와 같이 매일매일 밖에 나가고, 그 다음에 책도 읽어주고,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소녀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소년의 그 병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녀의 병이 악화된 거죠. 그 악화된 게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고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좋아했던 그녀를 위해서 자기 눈을 기증하고, 그 다음에 그녀 기증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만약에 기증하지 못한 채로 죽어버리면 그녀는 예전과 같이 다시 그 어두운 그런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눈을 기증한다고 그녀의 부모님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녀의 부모님과 그 다음에 그의 부모님과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한테 미리 말해줬어요. 자기가 원래 없었던 존재로 해달라고. 왜냐면 그녀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에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의 눈을 기증하고 그녀에게 기증하고, 이제 그녀가 그 기증한 눈을 받고 이게 눈이 떠진 거죠.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그 남자가 그 소년이 그 기차 안에서 여자하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 그 수술이 만약 성공한다면 자신이 그 병원 앞에서 나타나서 책도 사주고 그리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소녀는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정작 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는 그가 없는 것에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매드엔딩에 그 손목 부분에 그 빨간 색깔이 있었잖아요. 그녀가 자살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소년이 떠났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결국 돌아가셨고, 그렇게 여기 기차 제7호차 이 기차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7호차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한테
그게 이렇게 얘기하고 제 7호차라는 사람이 이 소년을 대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분명 그 소년은 제 7호차라는 사람이 그 소년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목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거든요. 진짜 이 소년은 정말 마지막까지도 그 소년을 위해 정말 모든 걸 다 하시네요. 저 정말 소름 받았어요. 좀 눈물이 나오네요. 정말 얘기만 하는 그런 축구인데 이런 게임 방식인데 정말 전혀 지루하지도 않았고 뭐 힘들긴 했지만 그 다음에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배경도 그림도 좋고 그 다음에 배경음악도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7호차를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